네, 조금. 근데 영상 어차피 여러분 저 얼굴 안 나오고요, 뒤통수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원래 영상을 원래 안 찍는데 좀 변속하는 친구가 부탁을 해가지고 혹시 필요한 사람 빠질 때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근데 막 일부러 선생님 영상 볼래 안 올래요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원래 미터 스쿨은 원래 영상을 잘 안 찍는데 보니까 이게 자주 빠지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수특이 좀 없어서 여러분 좀 짜증나죠? 네. 저도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짜증나가지고 안 들으래요 하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나가니 이제 뭐라고 하죠? 자기들이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깜짝이야 이거 안 갖고 사실은 해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개념반을 한세 개를 그냥 들어가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당황스럽네. 근데 느낌이 또 싸한 게 좀 정신이 없네요. 이게 사람도 하고. 간슬기가 그런 느낌이 싸한 게 제가 다운을 왠지 안 받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럴 리가 없지. 다 준비해놨죠, 다행히. 너무 막 촬영도 하고. 자, 이제 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문화마니까 조금 여러분 또 그런 느낌이죠. 사실 이제 수트 문학이면은 그래도 그 문학 다 돌린다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뿌듯하기라도 하는데 이거는 뭐야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작가 연계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신을 보았습니다. 김선우의 간단한 부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가를 좀 읽어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예술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쭉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 읽으면 좀 귀찮으니까요. 이 보기부터 한번 보죠. 시는 일상 언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시켜 사용함으로써 언어가 지시하는 사물이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표현상의 특징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표현법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고 조직하여 표현으로서 규격화되거나 발습화되거나 언어 그 자체에 충격을 주기도 하고. 자, 여기 이제 포인트죠, 여러분. 일상 언어로는 미처 표현할 수 없는 섬세한 의미를 전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체크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를 통해 시인은 독자가 잊고 있었던 혹은 일상의 눈으로 포착할 수 없는 의미죠. 은폐된 진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준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이것도 좀 밟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한편의 시에 사용되는 표현법의 질과 수준은 좋은 시와 그렇지 못한 시를 다는 기준 까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5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비유는 시에 활용된 대표적 표현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알고는 있어야 되죠, 여러분. 원관형과 보조관형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요. 항상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제 원관형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이렇게. 사실은 추상적, 관념적 이제 자주 나오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뭐 사랑, 뭐 그리움,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고전 시가로 보면 뭐 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이제 보조관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드러낸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신력에 속하는 의미를 사물에 내지는 감각적 이미지로 치환해서 표현한다. 결국에 감각적 이미지로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체화시킨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도 나오네요. 구체화한다 이렇게. 자, 이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결합되는 근거는 둘 사이에 내지 않은 동일성이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체크해두고요. 자, 즉 각기 다른 존재인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공유하는 유사하거나 연속되는 속성이 특질인 비유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약간 지루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읽었을 겁니다. 자, 그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비교 대상 삼기 어려운 상이한 속성, 존재 상이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 동일한 것도 있지만 상이한 것도 있다. 그래서 비동일성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거기서 키워드로 자꾸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갑자기 졸려서요? 그래요. 깼다 졸다 이러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반어 역설은 사물과 사물, 진술과 진술, 표현과 의미 사이에 내지하는 차이나 비동일성을 겉으로 드러내서 시적 의미를 전달한다. 비동일성. 그래서 이제 반어는 이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자, 어떤 진술의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 사이의 모순 관계를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반어는 좀 반대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좋고, 이와 달리 역설은 논리적인 모순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모순 관계. 그래서 이제 모순을 우리가 보통 역설을 얘기하는데, 일단 반어 같은 경우는 표면적 의미가 반대된다, 모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논리적인 모순 관계, 역설. 특히 이 부분, 이 모순 관계를 그냥 반어는 반대 관계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괜히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좀 기네요. 자,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이제 심층적인 깨달음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상위성에도 불구하고 반어 역설은 논리적 모순에 기초하여 성립되는 수사기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렇게 되네요. 공통적으로 여기서 지금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유와 반어 역설의 반어 역설 차이는 시인이 인간의 삶과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의와 포용, 상생의 관점에서 인간과 삶, 사물과 자연을 바라보는 비유의 상상력과 달리 반어 역설을 상상하는 그것들의 체크해야 되겠죠. 역시 대립과 투식 이런 조건들을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비유가 서정시의 본연 정신에 맞닿아 있는 반면 반어 역설은 산문의 비판 정신을 끌어들여 서정시를 확장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좀 뭔가 산문적인 경향도 있다는 거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런지 나와 다도 보면은 시 자체가 여러분 다 산문시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집어 넣네요. 맞죠? 줄글 형태로 되어 있는 쪽 한번 가볼게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아침에 또 졸리고 안 그래도 졸린데 짜증나고 지금 화나죠? 좀만 참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문학 다 끝내는 방향으로 할게. 주요 작품들은 알겠죠? 설마 목요일도 안 오면은 진짜 내가 학생이면은 정말 화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학생들을 잘 구슬러야 되겠죠. 그게 제 역할이겠죠. 근데 왜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저는 근데 예상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안 나올 줄 알고 해마다 이랬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해마다 이랬는데 해마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뻔히 알면서 나오겠지. 안 나와요. 한 2주 있다 나오는데 무당을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럼 강의를 개설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강의를 개설 하시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그냥 간슬게 반을 만드시지 차라리.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에 목요일도 안 나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죠?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지금. 자, 나올 거예요. 목요일 날은 진짜 나올 겁니다. 알겠죠? 안 나온대? 안 나올 거. 아니요, 목요일 날 나와요. 그리고 솔직히 해서 이게 지금 자료 저기 복사하는 것도 다 제 돈으로 사비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안 하고 있고요. 이거 너무 이제 강의 올라와야 되는데 큰일 나네 유튜브. 큰일 나네. 자, 아무튼 아쉽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이제 환용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좀만 인내해 주세요. 왜냐하면 환용이 여러분 수특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공부를 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계속 듣고 있어줘서. 나 같으면 뛰쳐나가고 싶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들어줘요. 자, 한용운 시인 한번 정리해보죠. 한용운 시인은 일단 역설법을 항상 사용하셔요. 역설법. 결국에는 이제 역설법 내려고 집어넣은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절대자를 항상 생각하시다 보니까 불교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경어체를 항상 사용하십니다. 이거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한용운 시인 나오면 역설법 썼겠구나. 그 다음에 경어체 사용했겠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당신은 진짜 당신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절대자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절대자. 자, 그 다음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역시 경어체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좀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자, 까닭은 당신을 위함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중결어기를 반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하나 더 인지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나는 갈고식을 땅이 없으므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어떤 조국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죠. 나라에 있는 어떤 상황. 자,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뿌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재앙이다. 해가지고 이거 나쁜 놈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이웃집 주인도. 자, 그 말을 듣고 돌아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눈물은 뭔가 힘든 상황인 거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을 봤다. 이런 얘기죠. 자, 나는 집도 없고 나는 까닭을 경험하여. 역시 집도 없다는 것은 또 다시 한번 어떤 조국의 상실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복된 패턴이 이어지네요. 자, 그러면서 또 약간 이제 직접 인용된 형태로 또 얘기합니다. 자, 민정이 없는 자는 자,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존이하고 능욕하는 장군. 이것도 나쁜 놈이겠죠. 다 이렇게. 자, 그를 항고한 뒤, 항고한다는 건 저항한 거죠.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난 찰나 당신을 보았다. 역시. 그래서 뭔가 또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또 당신을 또 보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온갖 윤리 이런 것도 지금 다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 도덕 법률은 자, 칼과 황금을 제사지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 잉크질 할까 자,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부정적일 때 지금 당신을 자꾸 떠올린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일단 뭐 여기까지 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김선우의 단단한 글을 한번 보죠. 이것도 사실 뭐 특별한 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그냥 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실 단단한 글인데 도토리 묵이죠. 자, 마른 일상이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후두둑. 자, 이런 거 그냥 한번 표현상의 특징 한번 체크해보죠, 여러분. 자, 음성상징어 쓰였다는 거요. 체크해주고. 자, 저마다 멍드는 소리 멍석이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이로. 자, 이렇게. 사실 여러분 이제 묵을 묘사한 거죠. 묵을 묘사한 거죠. 도토리 묵 먹어봤죠?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발디는 소리 먼 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청각적 신상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리, 또 소리 이런 것들, 또 동당거리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지는 소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청각적 신상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체크해주고요. 자,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이제 묵 만드는 과정들이죠 사실.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하는 소리 아궁이 불이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엉기는 묵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가루 같은 거 다시 뭉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핥아주는 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도마위의 다갈빛 도토리 한모 이렇게 나왔죠. 자,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가는 뒤에 비로소 생겨나는 저 고요, 더 시끄러워, 더 단단한 고요. 사실은 이 표현 자체에서 좀 더 역설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죠. 인식이 드러나 있다. 뭔가 그 묵 하나를 만드는 거에 대한 온갖 과정들이 좀 시끄럽지만 만들고 나니까 좀 고요하다. 그래서 좀 역설적인 표현, 인식 이렇게 드러나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 같은 경우는 일단 읽으면서 좀 바로 풀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정답은 4번이었다는 거 그냥 일단 간단하게 보면 답만 좀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와 연관지어
표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동일성과 상이한 속성, 그다음에 유사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보죠. 나의 화자는 형체 없이 사라져버리는 A의 속성을 연상함으로써 이렇게 되네요. A의 속성을 연기. 화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사의 윤리, 도덕, 그렇죠? 이제 허상에 불과하다, 사라지는 거니까, 알겠죠? 연기, 형체 없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체크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토리묵이 생겨나기 있어서 모든 소리 그런 것들을 사라지고 난 후에 비를 상상하면서 독자가 일상적인 도토리묵에 새로운 눈으로 좀 바라봤다. 이렇게. 그래서 상상의 냄으로써 새로운 눈 이렇게 좀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는 시각,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청각, 그래서 감각적 신상을 활용하여 원관념의 정신적인 의미를 구체하면서 역시 또 상상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4번이 한번 보죠. 근데 답이 또 이제 가슬기의 가장 큰 문제죠. 칼과 황금을 제사지는 한정됨으로써 표현 대상에서 어떻게 정질감을 느끼겠어요, 맞죠? 이런 것들이 좀 다 부정적인 것들인데, 맞죠?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기 어렵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더군다나 지금 묵 만드는데 왜 갑자기 비판의 시각,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에서 아마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아마 스투 문학을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조금 죄송해요, 여러분. 느낌이 좀 싸합니다. 작년에는 사실 요맘때 왔거든요. 화요일 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올해는 좀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는 PDF 파일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복사를 해가지고 줬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런 걸 염두해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이 자식들이 이번에 PDF 파일도 안 주고 맞죠? 좀 EBS에 항의 전화 좀 한번 학생들이 한번 해보세요. 장사하냐 이렇게. 이거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거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안 잡혀가겠죠? 아 진짜 한번 학생들 한번 전화 좀 해보세요. 왜 안 올리냐? 저 항의 전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돼. 책 안 팔리니까. 잘 안 팔리죠. 사실 다 패드를 보지 학생들이. 무거워서 잘 안 사잖아. 스트 강의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냥 EBS를 가져서 패드에다 필기합니다.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의 엄청 많이 안 사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자, 3번 가보죠. 나에서 나와 당신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을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럼 뭔가 깨달은 핵심은 여러분 지금 나라는 존재는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죠?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 때 당신을 떠올리는 거죠, 맞죠? 당신. 사실 뭐 절대자의 어떤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1년 자신 뒤에 나와 당신이 서로 이별해 있는 상황. 이별해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제 구제하는 거죠.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요. 당신을 향한 나의 상실감과 그림이 깊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이별한 상황이니까 그립이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요. 지금 당신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웃집에 갔더니 내가 서러운 일을 겪게 된 계기, 그러니까 힘든 일이죠. 당신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가 타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정신적인 모멸감, 당연한 얘기겠고요. 그렇죠? 당신이 부재할 때 내가 겪는 모멸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참, 돌아올 때 나는 타인과의 연대를 끊기로 결심하는 시간. 일단 타인과 연대할 생각 자체가 애초에 시인은 없었고요. 당신이 없는 현실에서 나의 홀로서기가 불가피함을 인식하는 계기다. 계기라고 볼 수도 없고 애초에 화자는 지금 홀로 있는 존재죠. 애초에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이 화자의 태도 자체가 어떤 연대 이런 얘기는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간슬기의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자, 그 다음에 자꾸 부정적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삐딱하면 안 되는데. 정신 차릴게요. 꼼꼼하게 더 봐야 됩니다. 투정 부리면 안 돼. 자, 찰나. 자, 찰나는 이게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순간. 타인을 향했던 공격성이 이게 이제 부정적인 거잖아요. 부정적이게. 자, 나 자신을 슬픔으로 옮겨오려는 순간. 자, 여기 또 나오네요. 이렇게 맞죠? 말이 나온다. 이렇게.
부정적 현실에서 더욱 견실하게 깨닫는 계기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선지를 볼 때는 이 연관성을 다뭐 고려하면서 계속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다 관련이 있다를 계속 확인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망설일 때는 나가 영원, 역사, 술 사이에서 지금 갈등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죠. 부정적 태도. 그리고 참 여기 영원이라는 거는 영원한 세계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죽음을 얘기하면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뜻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나가 삶의 지향을 설정하는데 당신의 존재가 큰 의미를 지니는 깨달음이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부정적인 것에서 어떤 태도가 바뀌는데 당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게 보고 있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잠깐 지우고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일단 항상 주제를 항상 계속 연관을 짓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를 볼 때 항상 주제, 그 다음에 내용 확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지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알겠죠? 특히 그냥 이 말만 보면 안 되고 주제를 떠오르면서 내용이랑 자꾸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선지가 좀 아쉬운 게 주제랑 너무 관련 없는 게 툭툭 자꾸 나오니까 답 찾기가 좀 쉬운 거죠, 맞죠?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는 주제랑 내용이랑 자꾸 연관성, 흐름을 잘 파악하게 돼야지 좀 문제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이게 관련이 없으면 오답 이렇게 바로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를 바탕으로 이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보니까 이제 역설이 이제 한용신에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는 안 나오고요. 이제 고요에서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1번 여러 소리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무슨 소리 하니까 나열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니까 과정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니까 과정이니까 또 순차적이다. 이렇게 선지들이 쭉쭉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쭉 하면서 뭔가 작품에 대한 선지에 대한 좀 확신이 더 쓰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사실은 이런 선지 말때 대충 만들지 않고 다 관련성 있게 냅니다. 그리고 중간에 관련 없는 걸 딱 집어넣어서 오답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인화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내재하는 어떤 동일성, 사람이랑 이런 것들랑 다 관련이 있다. 비유고 하니까 비유 아까 나왔던 동일성 이렇게 좀 체크해주면 되겠다. 제1년에 단단해지며 도토리 묵의 부드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반어적 표현으로 일단 반어적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반어적 표현이 아니어서 인간 역시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부드러워야 강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깨달음을 강조했다. 뭐 요 의미까지는 괜찮지만 요게 반어적이라기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단단한데 부드럽다 이런 거에 표현해서 어떤 역설적인 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단단하지만 그 안에 어떤 부드러움이 있지만 또 단단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단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권필의 위 경천천을 해야 되는데 약간 분위기상 조금 이건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요거 지금 했다가는 살짝 기분이 더 언짢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 원령가로 가는데 사실은 또 유산가가 저번에 했던 게 좀 껴들어가서 좀 안 할 수가 없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농가 원령가는 근데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요 작품이다. 그래서 올해 연계가 지금 아직 수특에 돼 있지는 않지만 수 안에서는 한번 만나볼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정하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하규라는 지금 이 분은 정약용의 아들이에요. 알겠죠? 정약용의 아들. 뭐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정약용이 실학자긴 한데 한국 사람이에요. 이 중농학파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중시했던 그런 분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작품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더 기억이 오래 남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체크해주고요. 딱 갈래상의 특징 보니까 지금 농가 원령과는 이제 가사입니다. 알겠죠? 가사고 좀 이제 교훈적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짓는 시가 오늘 몇 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잘 정리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글자는 지금 잘 보이나요, 여러분? 예. 자, 2월은 한 봄이라 경칩 충분 절기로다. 자, 초여세 날 좀생이로 풍육을 안다 하며 자, 스무 날 시루보와 대강 진적하니 반갑다 봄바람이 변함없이 부는다. 어쨌든 지금 봄바람이 와가지고 지금 반가운 겁니다. 지금. 자, 말랐던 풀뿌리 힘차게 싹이 트고 뭔가 이제 시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지금 되게 긍정적이네요, 맞죠? 뭔가 이제 농사의 어떤 시작. 개구리 우는 곳에 눈물이 흐르다. 사실 이제 물은 되게 중요한 소재죠. 자, 맷비둘기 소리나니 버들빛이 새로워라 이렇게 돼서 그죠? 뭐뭐라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는 영탄적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영탄적 표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네요. 보습 챙기 차려놓고 봄가리 하여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농사지러 가자. 자, 이 얘기입니다. 기름집 밭가리에서 봄보리 많이 심고 자, 목화밭 대가라 두고 제때를 기다리소. 그래서 어떤 지금 농사짓기를 지금 좀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라. 지금 봄바리 많이 심고 요때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 모준과 입고 싶기를 이를수록 좋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권유하고 있고 이쪽이 좀 훈계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라 지시하고 있고요. 시키는 거예요 사실. 뒷동산 나무 다듬이 이익도 되는구나. 이것도 돈도 되는구나. 이렇게 좀 체크해 주고요. 과일나무요, 뽕나무요 뭐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고요. 뿌리를 다치지 말고 비 오는 날 심으리라 이렇게 되네요. 이런 것도 조심해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도 새로 하고 담장 손오고 처울리소 하면서 이렇게 또 하소 하면서 좀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사대부다 보니까 농사 짓는 거를 좀 권유하면서 좀 권고하고 명령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산가 저번에 했던 거여서 일단 이거는 좀 뭐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번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부분이어서 일단 체크만 해주고요, 여러분. 다만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은 이거는 좀 유흥적인 노래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연계는 아니지만 또 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이 작품 필수 작품이긴 합니다. 그거를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한번 볼까요? 최명길의 춘설유감. 이런 거 낯선 거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2역에서 2역이라는 건 지금 타향이죠. 고향이 아닌 곳이에요. 자, 봄을 맞으나 봄인 줄 모르다가 아침결에 눈송이 새로 달린 걸 놀란다. 근데 지금 봄인데 눈이 와가지고 지금 놀란 상태입니다. 매물의 변화에 즐거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지니 봄날의 기운은 분명히 이 몸이 있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여러분, 봄날의 기운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몸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왜냐면 눈 달리고 하니까 봄이 아닌가 놀란 거예요. 그렇지만 기운이 이 몸에 있다. 그래서 매물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표현상의 특징은 약간 요 위아래로 여러분 좀 도치가 쓰였다고는 볼 수 있으니까 그거만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눈치채긴 하겠지만 여러분 요거를 또 잘 이해했어야 됩니다. 사실 문제를 풀었을 때 지금 외물의 변화는 봄이 와서 외물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변화된 거는 지금 눈송이 날리는 거에 지금 뭔가 놀라고 변화가 일어난 거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즐거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여러분? 네, 자, 잘하고 있어요. 정말 힘내보세요.
이게 사실 이게 강사 이게 좀 수업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어떤 약간 연애 스타일이 좀 나옵니다. 전 물론 이제 여자친구가 없긴 한데 딱 보면은 좀 이게 자꾸 이게 좀 오히려 그런 남자친구 있잖아요. 좀 뭔가 약간 좀 괜찮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위를 염려하고요. 오히려 짜증 날 수도 있어. 좀 그렇지 않나요? 너무 배려를 심하게 좀 예를 들어 수준 없는데 괜찮아 계속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혼자 신경 쓰는 애들 있잖아. 아까 제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오래 사귀고 오히려 짜증나. 괜찮다니까. 근데 그만 좀 얘기하는데 계속 지금 설명하면서 괜찮나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얘기해줬으면 이제 수업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계속 설명하고 언제 오나 계속 자꾸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올려나 내일은 와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괜찮나요? 이렇게 자꾸 또 물어보고 싶고 정신 차려야 돼. 수업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자 미안합니다. 또 미안하다고 하자. 자, 한번 보죠. 공통점을 찾는 건데 여러분 딱 봤을 때 막 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적어봐가지고 막그 이골고리 줄줄 막 그쪽에 아마 순설 거기에 좀 이제 있었다고 봐야 되겠고 딱히 이제 없었어요. 근데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동일한 구절도 여러분 이런 거 나오기에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 찾을 때는 이런 거 일단 희박해요.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중에 지금 의성으로 얘기했잖아. 음성상징어도 아니고 이런 것도 사실 희박합니다. 확률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리적 표현은 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선제를 볼 때 물론 선제를 먼저 확인하고 본문에 들어가지만 직감적으로 지금 가능성 높은 거 이거랑 이거 이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얘네들은 좀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럼 일단 서리적 표현 보면 의문형 어미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맞죠? 특히 이제 다 같은 경우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탈락입니다. 이게 딱 짓는 거예요. 사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이건 무조건 맞는 성질입니다. 이건 무조건 정답일 수밖에 없는 성질. 정답이 일단 4번인데 4번 대과 열거는 뭐 유상과나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에서가 이게 확실히 없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이거는 이제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무조건 정답입니다. 무조건 시각적 이미지가 없는 시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죽은 선제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각적 이미지가 없는 시는 없습니다. 무조건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은 좀 드문데 이거는 무조건 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딱 봤는데 뭔가 안 보이는데 이게 있으면 그냥 바로 체크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틀리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죠. 가와 나를 이제 비교해서 해봐라. 뭐 이제 딱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뭐 좀 고유어가 많았고요. 나는 좀 한자어가 많았고, 그 다음에 뭐 가나는 뭐 동일한 계절 뭐 봄이었죠, 여러분. 봄 뭐 이런 것들 체크해야겠고요. 가는 나와 달리 뭐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생활 공간을 인식하고 농사짓고 지금 이뤄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너무 이제 주제랑 관련 없어요. 속세에 대한 부정식. 이거 유음적인데 막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말도 안 돼. 그래서 바로 정답은 5번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학은 공부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죠? 배경 지식이 조금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와 내용 확인을 연결지어라. 주제가 유흥적인데 뭔 속세에 대한 부정적이 말도 안 돼서 자신감 있게 5번 이렇게 체크하고 쓱 지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10번 같은 문제가 이제 조금 이런 걸 이제 해석하는 거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기를 참고해야 되니까 보기의 조건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다를 감상하니까 다의 주제랑 내용도 신경 써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연결해서 어색한 걸 골라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정보를 하나 주는데 자, 병자를 선양이 없는 층을 하시작합니다. 자, 선양은 추워서도 봄에 눈이 내리는 지역. 근데 아까 거기 눈이 왔잖아요. 이게 포인트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세에 대해서 탄식하는 한편 이것도 포인트가 되겠죠. 탄식도 있지만 의지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 의지, 눈 내리는 거 이렇게 다 조건으로 집어넣고 더군다나 이역이라는 선양, 다른 지역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딱딱딱딱 이렇게 다 조건들을 다 심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거예요. 잠깐 풀 때는. 자, 이역은 일단 현재 위치해 있는 공간인데 다른 곳이나 선양이겠지 뭐. 그래서 선양을 가리키고 이렇게 냈겠죠. 다른 지역이니까. 자, 봄인 줄 모르다가 그가 봄 기운을 놓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시어로 공간의 특성. 막 되게 추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매우 추위가 심했다 이랬으니까. 자, 화자가 아침결에 놀라면 눈송이는 고국법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의 고난 뭐 이런 식으로도 연결 지을 수 있겠구나. 눈송이니까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되고요. 자, 외모의 변화는 화자가 비로소 봄 기운을 느끼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요게 일단 잘못됐죠. 왜냐하면은 봄 기운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냐면 이 몸에 있다고 했어요. 이 몸에 봄 기운이 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 눈 오는데 외물의 변화가 눈 오는 상황인데 봄 기운을 느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문에 있듯이 봄 기운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 몸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도 충분히 답을 골라내야 된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문항 문제는 여러분 지문 안에서 계속 고르면 됩니다. 알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추론, 이런 문제는 문학에서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은 해석이 되게 사실 다양합니다. 문학은 해석이 되게 다양해서 그러면은 정답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문학은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알겠죠? 철저하게 지문에 있는 걸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비문학은 추론이 오히려 많고 문학은 오히려 지문에서만 계속 찾아야 된다. 관련 말들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김선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들겠지만 15에서 17 요거 짧은 거 하나만 보고 좀 쉬었다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고 이따가 이경찬 선수 한번 보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문학이라 좀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들을만 하죠 지금. 그래도 졸려요? 아 지금 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졸았다가 깬 거가 이거. 아 그건 아니고? 조르는 깨려. 아 조는 깨려와 그러는 거구나. 아이고 졸립죠 이게 아침이라. 자 그래요 좀 그만하고 싶죠? 좀 힘내봅시다 여러분. 자 2일의 저곡 전가 8곡. 이거는 이제 오늘 농사 짓는 거를 다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작품이 됩니다. 잘 봅시다. 자, 세상에 버린 몸이 견무에 늙어간다. 견무는 뭐 각주에 있지만 시골에 늙어간다 이런 얘기고요. 바깥일은 세상이겠죠? 세상인데 뭐 벼슬 뭐 이런 거겠죠. 내모르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인고 하고 저기 질문을 던지고요. 여기 약간 표현상이 독특한데 이 중에 우국선심은 연풍을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혼자 묻고 혼자 답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혼자 지금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연풍을 연한다는 건 각주도 있겠지만 풍년을 원한다. 그래서 뭐 화자가 농사를 짓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수로 가보죠. 농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죠. 와서 말하되 봄 왔네 밭에 가세 하면서 역시도 번유하고 있습니다. 자, 밭에 가자 이렇게. 자, 앞집에 소모 잡고 뒷집에 따로 되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대꾸라는 거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두어라 내 집부터 하랴 나만이 더 좋다 해가지고 뭔가 상무상조의 자세가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좀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삼술 보니까 여름이 나옵니다. 여름날 더운 적에 단 땅이 불이다 해가지고 이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여름의 어떤 더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고랑 매자니 땀 흘러 땅에 떨어지고요. 되게 힘들게 고생하네요. 어사와 입립 친고 어느 분이 알까 이렇게 고생하는 거 누가 알까라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안타까움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야, 막상 농사 지니까 이거 되게 힘든데 이렇게 고생하는 거 누가 알아줄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수로 한번 가보죠. 자, 가을에 곡식보니 좋기도 좋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어서 먹어도 맛도 좋다 이 얘기네요. 또 여기 영탄적 표현 이렇게 있죠, 여러분? 자, 이 밖에 천사 만족을 부러워 못하리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농사진 거에 대한 지금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네요 여기서. 자기 힘으로 이룬 거에 대한 어떤 만족감 이런 거. 만족감도 드러냈다. 이렇게 정리 편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밤에는 새끼 꼬고 낮에는 틱불 베어 초가집에 잡아매고 농기 좀 손보아라. 내년에 봄 온다거든 결의종사하리라. 내년에도 열심히 농사 지겠다. 그래서
의지적 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가을이니까 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 이제 겨울이겠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농사 안 지니까 뭔가 한가하잖아요. 그때 한가할 때 뭔가 장비 같은 거 좀 정비하고요. 그래서 또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진다. 그래서 뭐뭐 하리라 의지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계교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200교의 그 농가 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한 거 이일의 전국 정각 8고 지금 한 작품. 이런 거는 진짜 본인들이 실제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알겠죠? 농사를 짓고 있고요. 방금 한 그 정하규 그분은 어때요? 지금 이거를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거에 대한 어떤 지금 권고하고 있는 권유하고 있고 이렇게 해라 좀 명령하는 형태가 있다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수능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이게 다시 한번 연계가 된다면 좀 주목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수안에서는 아마 만나볼 가능성이 있다. 이 정하규는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여러분? 농사 짓는 가사, 시조는 출제자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200교 농가구장이 재작년인가 나왔으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에 다시 한번 조금 만나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런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작품들은.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좀 또 정답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3번이 15번의 정답은 3번 백구의 형식. 이제 백구 아까 좀 확인해 봤었고, 특히 뭐 오수 같은 경우는 밤에는 새끼고 낮에는 띠풀 배요. 그래서 백구 같은 거 여러분 찾을 때 저번에도 잠깐 지나가도 얘기했지만 조사가 같으면 일단 대꾸를 찾기 쉽습니다. 뭐뭐는 뭐뭐고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뭐뭐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항상 눈여겨보세요. 딱 끊어주면 대꾸입니다. 뒤에 뭐 서술로 조금 달라도 너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같은지를 딱 보이면 오케이 대꾸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수와 이수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수 같은 경우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문답이고요. 맞죠? 문답인 거고, 이수 같은 경우는 농인이 오히려 나한테 말을 하는 거니까 말을 건넸다기보다는 농인의 말을 이거는 좀 간접 인용했다 뭐 이렇게 좀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농인이 와 이르되 보았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간접 인용해서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설득적 어조는 결국에는 뭐뭐 하라는 아라 어라 좀 일종의 명령형 어미를 찾아오면 좀 좋거든요. 명령형 어미. 딱히 1수에서는 없었고 5수에서 손보아라 그 부분에서 좀 있었죠. 맞죠? 손보아라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혹독한 거는 오히려 이제 3수에서만 드러났죠.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혹독한 건 여름에 덥다 해서 여기 지금 불리로다 한 부분 이걸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체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표현상의 특징을 자꾸 틀리면은 이런 거는 한번 이제 강의 인강 같은 혹시 듣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알겠죠? 인강은 그렇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16번 기업과 니은을 중심으로 이끌기 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하면서 자, 이건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기억의 결실에 만족감을 느끼는 4번인데 자신의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마음을 이은을 통해 결의동사, 농사 열심히 짓겠다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석을 잘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이해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17번만 좀 확인을 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병법과 지리에 보고 있었다. 그런데 쓸모없게 되자 시골로 이제 가가지고 살았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 일에 이제 관심 없어졌다. 그 부분에 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 아까 다른 사람 먼저 하겠다. 그 부분 좀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농사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 좀 드러냈고,
그다음에 역시 농사가 근본이다. 이게 초반에도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충이며 예의 본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속세의 마음을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세상에 버린 몸이라니까 물러나서 그렇게 한 거구나. 그 다음에 풍요한 원한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다. 뭐 이런 것들 또 관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내 집보다 남의 일 먼저 하니까 상부상조 다 해석했던 거고, 내가 하니까 맛도 좋다 해가지고 뭔가 만족감, 뿌듯함 드러난 거죠. 근데 정답은 5번인데 이것도 에이 짜린다 이런 거 맞죠? 천사만족 왜 추구해? 이게 안 추구하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 5번. 벼슬에 이제 관심 없잖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근데 왜 추구한다고 해?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또 이게 또 급하게 한 건 아닌데 오히려 시간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또 자료를 좀 잠깐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좀 힘들죠? 그리고요. 아니 이것도 참 선생님 여러분 뭐 이런 거 틀리는 건 아닌데 이거 다 복사하는 거가 또 다 이게 다 이제 합의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거.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티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야? 공짜 프린트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소중하게 잘 꼭 복습을 해주세요. 보면 잘 보세요. 다른 선생님들 막 이렇게 프린트 혹시 한테 많이 주십니까? 중국에 못 주시죠? 주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알겠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 어떤 그 가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장님이 지금 이분이 식에서 지주고요. 원장님은 마름이고요. 소장님이 감사합니다. 제일 이제 이거 다 핵심적인 분이시죠. 아니 그런 거 지금 잠깐만 동영상 촬영 중이어가지고. 선생님이 보시는 거 아니야? 잘라는 거 아니야? 거기만. 잠깐만. 아니 왜안 됐어요? 안 찍혔다.